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내년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약세를 보였고요.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금융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IMF 국제통화기금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재정,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중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생계비 위기, 중국 경제 둔화가 세계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3대 충격 요소로 제시되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만 하락을 하였고요. 나스닥은 이제 장 초반 불안하게 출발을 하였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반등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매일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발표가 될 PPI 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13일에 발표가 될 CPI도 걱정을 해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빅스 지수는 장중에 재차 상승을 하는 상황이고 오늘장 빅스 지수는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루시드는 플러스 1.36%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1.03%가 상승을 하면서 12불대를 결국에는 넘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어제와 반대되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 매수가 있었고요. 라지 스케일은 매도로 바뀌는 모습이었네요. 1분봉은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 주면서 장중에 5% 정도 상승으로 13불 위로 다시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은 앞선 기사 내용과 같이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최저점은 12.20, 다시 최저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가 어느 정도는 살아나야 하는데 분위기를 바꾸어줄 이렇다 할 호재성 내용들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현재 상황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만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어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시드 그룹이 마켓 딥으로 이익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다음 어닝 발표에 가까워지면서 힘을 발휘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분석가들은 이제 주당 마이너스 0.33%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 19.51%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네요. 컨센서스 추정치는 전년 분기보다 10만 986.96%가 증가한 232.5 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너무 큰 타격을 주었기에 이번 3분기 어닝 발표 때는 확실하게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할 것이겠고요. 생산량도 적절히 나와 주어야 4분기에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네요. 아직 정확한 어닝 날짜가 안 잡혀 있어서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은 테슬라를 능가하는 잠재력을 지닌 럭셔리 EV 메이커라고 하고 있는데요. 더 넓은 레인지와 그리고 레그룸을 갖춘 높은 등급의 럭셔리 EV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전직 테슬라 경영진이 이끌고 있고 시장의 마진이 높은 럭셔리 측면에 더 집중을 하고 잠재적인 매출은 3.5 빌리언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사우디에서의 선 주문 건수인 10만 건은 언제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진다면 현재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지만은 현금 소진 전에 오퍼링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PIF에서도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하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린 드린 카엔 드라이버 잡지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 차량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유심히 지켜볼 부분은 2023년 뉴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자동차와 트럭, SUV를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루시드 그래비티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재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사파이어 EV 럭셔리 세단을 소개를 하면서 1200마력 이상이고 정말 쇼킹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이제 생산은 2024년에 생산이 되어진다고 했으니까는 늦어도 올 여름부터는 예약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전에 페이즈 2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빠르면 올 초에 그래비티에 관련한 재원과 디자인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4분기 어닝 시즌에 맞추어서 그래비티에 관련한 내용들이 어닝콜을 통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먹구름이 끼었지만은 루시드의 생산량의 증가와 올해 목표 달성, 그리고 신차 발표까지 한다면 주가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거기에 어제 PIF에서 런던 증권 거래소에 최초의 100년 만기 그린 채권을 발행식을 가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채권의 중요성은 사우디가 2030 프로젝트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신생 에너지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함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를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지난 기사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루시드 모터스가 아니라 루시드 그룹인 것으로 살펴볼 때 ESS 분야는 사우디에서 꼭 수주를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앤드류 회장이 아람코 이사로 있는 만큼 사우디에서의 영향력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회장님이 한번 나서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한 건 해주셨네요. 사우디 공장 증설.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루시드의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이 되었는데요. 많은 차량들이 돌아다녀서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더욱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율주행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현재까지 쭉 지켜본 결과 데릭 젠킨스의 말처럼 5년 안에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격차는 점점 좁혀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루시드 측에서 리콜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발생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 발생을 하였네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견인하는 동안에 분리가 될 수 있는 브라켓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에어세단 571대를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NHTSA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2022년 9월 29일에 발생이 되었고요. 프론트 부분에 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견인 중에 이제 I 브라켓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2년 특정 루시드 에어 차량에 한해서 전방에 있는 I 브라켓은 서브 프레임에 부적절하게 부착이 될 수 있고 견인 중에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 부분은 2분기 생산하는 동안 품질 문제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았던 시절에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571대는 적은 숫자이지만은 아직은 루시드 차량 생산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에 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아직 리콜에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기사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늦게 찾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매일 찾는다고 찾는데 정말 이런 중요한 걸 많이 놓쳤네요. 현재 증시 상황으로 볼 때 리비안의 리콜과 연계가 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면서요.
대규모 리콜 사건이 아니라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심각한 주행 결함 쪽 부분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요즘에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예민한 시기라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주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